자, 인덱스가 성능 향상을 위해서 만들어진 장치라는 것을 이제 이해를 했다면, 그러면 인덱스의 구조를 바꿔서 어떻게 성능을 더 향상시킬 수 있는지를 보도록 할 텐데, 인덱스에서 스캔하는 구조는 PK에 나온 속성의 순서대로 정렬이 되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여기에 나와 있는 순서에 대해서는 윗칸인지 아랫칸인지만 구분을 했지, 여기 나와 있는 순서는 별로 고려를 하지 않았잖아요. 별로 고려를 하지 않고, 예를 들면 짧은 거부터 긴 걸 쓴다든지, 가나다 순으로 쓴다든지, 중요한 거 순으로 쓴다든지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은 순서가 중요하고, 특히 프라이머리 키에서는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문번호, 주문일자, 주문번호, 코드라는 요 세 가지 칼럼을 합쳐서 프라이머리 키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그 순서대로 인덱스가 생성이 돼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요 프라이머리 키에 대해서 인덱스를 생성하는데, 그 인덱스를 아까 앞에서 보면 정렬이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정렬이 되어 있는데 요 세 개 칼럼 중에 누굴 기준으로 정렬할 거냐? 주문번호로 정렬, 그 안에서 주문일자로 정렬, 그 안에서 주문 목록 코드로 정렬. 정렬의 우선순위가 여기 PK에 선언된, 나타난 그 순서에 따라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왜 의미가 있느냐?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프라이머리 키에 선언된 속성의 순서대로 인덱스가 정렬이 돼 있다. 요거까지 이해를 하신 상태에서 만약에 이런 쿼리가 들어온다고 생각해 봐요. 자, 여기는 이제 진짜 테이블이에요. 주문 목록 테이블이고요. 주문 목록 테이블에는 정렬 순서가 전혀 없어요. 여기에 모든 값이 다 들어가 있는데, 얘네를 빨리 액세스하기 위해서 우리가 프라이머리 키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프라이머리 키를 만든 게 아니라 얘네를 빨리 액세스하기 위해서 프라이머리 키에 인덱스를 걸었어요. 그 인덱스 순서가 아까 앞 페이지에서 얘기한 것처럼 주문번호, 주문일자, 주문목록 코드 순서대로 정렬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은 만약에 이런 쿼리가 들어왔어요. 주문번호 1002번인 걸 다 찾아라. 그러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트리에서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해서 1002번이 어디인지를 딱 찾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쭉 읽어가면서 1002번 끝날 때까지만 찾아낼 수가 있겠어요. 주문번호로 정렬이 되어 있기 때문에 1002번을 딱 찾은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1002번이 끝날 때까지를 찾아내요. 그러면은 여기 이제 초록색으로 나와 있는 주소들을 건져내는 거죠. 이 주소는 실제 주문 목록 테이블에서 이 프라이머리 키에 해당되는 값이 들어있는 위치를 나타내고요. 그러면 쭉쭉쭉 찾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찾아가게 되면 풀 테이블을 다 스캔하지 않고 1002번에 해당되는 애들만 뿅뿅뿅뿅 찾아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핵심은 뭐냐면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은 인덱스라면 누구나 해주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초점이 아니에요. 지금 핵심은 뭐냐면 주문번호 1002번인 애를 찾아서 이 인덱스 테이블에서 요만큼만 읽어봤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자, 인덱스 테이블의 일부만 읽은 게 왜 핵심이 되는지 이해가 안 되신다면은 요 다음 거 이그젬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면은 똑같은 테이블입니다. 지금 앞 페이지에서와 마찬가지로 인덱스가 있고요. 그리고 주문 목록이 있어요. 동일한 테이블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주문 번호가 아니라 주문 일자로 검색을 했어요. 주문 일자로 검색을 하면 아까 같은 경우는 주문 번호로 검색을 했으니까 정렬이 1차 정렬 기준이 주문 번호였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부분을 찍어낼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1차 정렬 기준인 주문 번호가 아닌 2차 정렬 기준인 주문 일자로 검색이 들어오면 2008년 1월 1일인 걸 찾기 위해서 처음부터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뒤에 또 혹시 있나?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즉 최초의 정렬 기준이 아닌 다른 정렬 기준으로 쿼리가 조회가 들어오게 되면 얘는 인덱스 테이블을 풀스캔해야 된다라는 거죠. 주문 목록 테이블을 풀스캔하는 게 아니고 인덱스 테이블을 풀스캔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를 풀 스캔하고 나서 여기서 이제 찾아가는 거는 인덱스니까 뭐 다이렉트리 잘 갈 거잖아요. 근데 이 인덱스 테이블 자체 스캔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거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어떻게 이해하면 되느냐? 프라이머리 키에서 앞에 요 순서를 매길 때, 만약에 주문 번호로 조회가 많이 이루어질 것 같다 그러면 지금처럼 주문 번호를 맨 앞에 쓰면 되고요. 만약에 주문 일자로 조회가 많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주문 일자를 더 앞에 쓰라는 것 뿐입니다. 자, 조회의 조건으로 더 자주 사용될 것 같은 아이를 프라이머리 키 중에서도 맨 앞에 두어야 개로 정렬을, 그 기준으로 정렬을 해서 인덱스 테이블을 스캔하는 속도가 빨라진다 라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요거를 다시 한번 다른 예로 설명을 해 볼게요. 만약에, 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자, 인덱스를 고려한, 사실은 인덱스의 순서를 고려한 거죠. 인덱스의 순서를 고려한 PK의 순서를 결정하는 건데, 지금 수험 번호와 연도, 그러니까 뭐 만약에 2000년도에도 1번이라는 학생이 있었을 거고, 또 2001년도에도 1번이 있고, 또 2000년도에 2번도 있고, 2001년도에도 2번이 있고 이럴 거잖아요. 그래서 수험 번호와 연도를 합쳐서 복합식별자로 키를 만들었고요. 거기에 이제 다른 기타 등등 정보가 있는 거예요. 요거는 입시정보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몇 년도의 수험 번호 몇 번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수험 번호를 기준으로 검색을 한다. 즉 최근 10년치 입시 테이블에서 수험 번호가 A1234였던 사람을 모두 뽑아라 라고 한다면 왼쪽 게 유리하겠어요? 오른쪽 게 유리하겠어요? 자, 수험 번호를 가지고 최근 10년 동안 이 수험 번호를 가진 사람을 뽑아라 그러면 요게 유리하다라는 거죠. 수험 번호가 먼저 나와 있으니까 정렬이 수험 번호로 돼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2010년도의 수험생을 모두 뽑아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러면은, 이런 쿼리가 많다 그러면은 왼쪽이 유리할까요? 오른쪽이 유리할까요? 네, 당연히 오른쪽이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얘는 연도 순으로 먼저 정렬을 한 다음에 그 연도 안에서 수험 번호로 정렬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떤 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최근 10년 동안 A1234를 뽑아라 그런 쿼리는 잘 없을 거잖아요. 그런 건 없고, 예를 들면 지금처럼 요거는 이제 인원을 총 세란 카운트하란 얘기예요. 자, 2008년도에 총 몇 명 지원했냐, 2009년도에 총 몇 명 지원했냐, 이런 식으로 조건문에 연도가 사용될 것이 더 많다면 이렇게 순서를 두지 말고 요렇게 순서를 두란 얘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이제 요거를 보면 왼쪽 테이블과 오른쪽 테이블이 뭐가 달라졌지? 필드 다 그대로 있는데 순서만 바뀌었네. 게다가 프라이머리 키 안에 있는 애들 순서가 바뀌었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지? 인덱스의 우선순위가 바뀌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덱스를 고려해서 PK의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의 내용을 이해했다면 이번 내용은 보너스로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foreign key 같은 경우는 인덱스가 원래 설정이 안 돼 있어요. 자, 앞에서 보면 프라이머리 키에는 인덱스가 걸려 있는데, 만약에 프라이머리 키의 인덱스가 지금 복합식별자일 때 얘네들의 순서를 잘 바꿈으로써 성능을 향상시키자는 얘기였어요. 즉 프라이머리 키는 이미 인덱스가 걸려 있는데 걔네 안에서의 순서에 대한 이슈를 살펴본 거고요. 지금 보려고 하는 거는 foreign key는 인덱스가 자동으로 걸리지 않아요. 인덱스가 자동으로 걸리는 거는 PK 아니면 유니크 조건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foreign key는 인덱스가 원래 안 걸려 있는데 혹시 foreign key에 대해서 인덱스를 걸면 성능이 향상되지 않을까를 검토해 보란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 고객 테이블이 4,000건이 있어요. 그리고 대여 테이블이 1,000만 건이 있어요. 그럼 딱 보기에도 4,000건보단 1,000만 건 이쪽이 아마 좀 성능 모델링의 대상이 되겠죠. 여기 1,000만 건,
야, 요거 관리 잘해야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거잖아요. 근데 봤더니 여기에서 고객 번호가 1, 2, 3, 4인 사람의 대여 기록을 조회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이 대여 테이블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기에는 이제 1, 2, 3, 4 순서대로 돼 있지만 사실은 이 순서가 늘 정렬되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게 안전한 가정입니다. 자, 대여 테이블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대여 번호가 278번인 걸 찾아라. 이거는 굉장히 빨리 돼요. 왜냐하면은 대여 번호는 지금 프라이머리 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덱스 테이블이 있어요. 인덱스 테이블이 있어서 대여 번호 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트리를 이용해서 278번이다. 그러면은 어딘지 찾아갈 수가 있어요. 빨리. 그러면 그 278번의 실제 위치를 빨리 찾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풀 스캔을 한 번도 하지 않고 금방 찾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고객 번호는 프라이머리 키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덱스가 안 걸려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대여건에 대해서 1000만 건이 있는데 고객이 1, 2, 3, 4인 사람을 찾아봐라. 그러면은 처음부터 1000만 건을 다 뒤져서 맞네, 아니네, 아니네, 맞네, 아니네, 아니네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우리가 고객 번호는 프라이머리 키도 아니고 유니크도 아니지만 유니크 아니잖아요. 벌써 2번 나왔는데 유니크도 아니지만 고객 번호라는 걸로 인덱스 테이블을 하나 더 만들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인덱스 테이블을 고객 번호 순으로 정렬해서 만들어 놔요. 그런 다음에 걔네가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찾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고객 번호 1, 2, 3, 4 트리에서 찾아주고요. 여기에서 실제 값을 찾아주고 하면 풀 스캔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즉 결론 대여 테이블의 고객 번호 여기 고객 테이블에는 고객 번호의 인덱스가 이미 걸려 있고요. 얘는 PK니까. 자, 다시 헷갈리지 않게 할게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고객 테이블에는 여기에 인덱스가 걸려 있어요. 여기에 인덱스가 걸려 있어요. 그리고 지금 어차피 프라이머리 키가 전부 하나의 그 복합이 아니라 단순 식별자이기 때문에 얘네는 순서를 조절하고 말고도 없어요. 자, 그러면 추가로 혹시 아까 설명했었잖아요. 추가로 혹시 수동으로 뭔가 인덱스를 생성할 곳이 없나 찾을 때 가장 먼저 후보가 되는 게 뭐냐 하면 포린 키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후보가 되는 게 포린 키인데 그 포린 키로 조회를 할 일이 많다. 그러면은 지금 이 DVD 번호는 사실 포린 키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원래 옆에 다른 테이블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자, 요거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틀린 거는 아니고 요 옆에 있는 테이블이 생략된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요 고객 번호가 포린 키인데 이런 애들을 먼저 눈여겨 보라는 거예요. 뭐 포린 키인 애들. 그래서 고객 번호를 눈여겨 봤더니 주인 아저씨한테 물어봤어요. 봤더니 맞아요. 우리 대여권 조회할 때 그 고객이 빌렸던 대여를 조회하는 일이 되게 많아요. 그래요? 그러면 여기 인덱스 하나 걸겠습니다. 라고 해서 테이블을 만들자라는 거죠. 자, 지금 살펴본 내용은 프라이머리 키가 아닌 곳에 인덱스를 걸어서 성능 향상시키는 이그젠플인데 대부분의 경우에 그 녀석은 포린 키일 경우가 많다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파트 마지막 주제인 분산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산 데이터베이스, 분산 DB라고 보통 많이 하죠. 분산 DB는 그 역사도 오래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대부분 시스템에서 실제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산 데이터베이스의 개념 그대로 사용한다기보다는 굉장히 많이 진화가 됐죠. 뭐 클라이언트 서버 아키텍처 그리고 최근에는 블록체인도 이제 분산 데이터베이스의 중요한 개념들을 많이 발전시켜서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분산 데이터베이스를
이것만 해도 사실은 한 과목 이상 나오는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데이터베이스를 분산한다라는 게 뭐다. 그리고 그러면 어떤 장단점이 있다라는 정도를 알고 넘어가는 걸 목표로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서울 고객에 대한 정보가 있고요. 부산의 부산 고객, 제주의 제주 고객, 광주의 광주 고객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각 지역마다 자기네 지점의 고객들을 관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고객이나 본사가 여기서 뭔가 그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쿼리를 남길 때 나는 정보를 찾고 싶다. 서울 서버에서 뭐뭐뭐, 광주 서버에서 뭐뭐뭐 이렇게 찾는 게 아니라 그냥 쿼리를 던질 때는 나는 이러이런 사람을 찾고 싶어요 라고 하게 되면은 이 안에 뭔가 장치가 있어서 얘가 알아서 요 각각의 쿼리를 던져서 그 결과를 받아와서 사용자에게 답을 주는 거죠. 핵심은 뭐냐면 DB는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있는데 이게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전산실 하나에 서버 여러 대에 분산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옆 건물에 분산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아무튼 여기서 분산이라 하는 거는 물리적으로 하나의 PC가 아니면 분산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 한 대의 PC가 아닌 옆에 있는 PC 혹은 옆방에 있는 PC, 다른 나라에 있는 PC 이렇게 막 분산이 되어 있는데 사용자는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어디 있는지 모르고 자, 제일 싼 거를 찾아주세요. 제일 최저가를 찾아주세요. 그러면은 여기저기서 막 찾아서 답을 딱 내주면 몰라요. 나는 이게 한 곳에 있었는지 두 곳에 있었는지 서울대구에 있었는지 뭐 괌과 사이판에 있었는지 나는 몰라요. 그냥 나는 던지고 답을 얻었을 뿐이에요. 이렇게 지리적으로 물리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DB를 마치 사용자는 하나의 DB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분산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사실은 조금 더 정교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사용자가 하나의 DB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분산 DBMS예요. 자, 우리 DBMS 그때 배웠잖아요.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인데 분산 DBMS는 방금 설명한 그런 지리적 분산까지 감안을 해주는 게 DDBMS, Distributed DBMS라고 해서 DDBMS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런 구조를 분산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라고 하고요. 장단점은 요거는 여러분이 그냥 뒤에 저는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할 테니까 그 설명을 들으시고 장단점은 거꾸로 와서 이해가 되는 건 이해를 하시고 이해가 안 되시는 거는 좀 아쉽긴 하지만 외우세요. 네, 요거 하나하나 설명하기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자, 요거는 뒤에 설명을 듣고 앞으로 다시 와서 여러분이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분산 데이터베이스의 가장 고려해야 될 사항들은 테이블을 어떻게 위치를 시키냐. 우리가 DBMS를 건드릴 건 아니고요. 데이터 모델만 살펴볼 텐데 우리가 ERD를 이렇게 그리잖아요. ERD를 그리면 기본적으로는 한 곳에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한 곳에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데 분산 데이터베이스는 요 테이블은 저쪽에 가 있고 요 테이블은 다른 나라에 가 있고 요 테이블은 또 어디가 있고 요렇게 구성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자재 품목에 관한 테이블, 칼럼이 아닙니다. 자재 품목, 협력회사, 부서에 대한 테이블은 본사에 위치하는 게 좋고 지금 이 경우에 생산 제품과 사원은 각 지사에 예를 들어서 구미에 공장이 있다. 그러면 구미에 있는 사원 정보와 구미에 있는 생산 제품은 구미에 있는 DB가 관리를 하고요. 또 울산에 있는 생산 제품과 울산에 있는 사원은 또 울산에서 관리를 하고요. 나머지 자재 품목 협력회사 부서는 서울 본사에서 관리를 하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네트워크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속도가 걸리는데 구미에 관한 쿼리는 대부분 구미에서 발생하고 그러면 구미 DB가 처리를 해주고요. 그리고 본사에서 발생할 거는 본사에서 해주고 뭐 이렇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그래서 테이블의 위치를 분산시킨다라는 거는 A 테이블은 이 동네, B 테이블은 이 동네, C 테이블은 이 동네, 이렇게 테이블을 다른 장소에 위치시키는 게 테이블 위치 분산입니다. 두 번째 거는 더욱 비일비재하기도 하고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뭐냐면은 테이블을 분할하는 건데 수평 분할, 수직 분할이잖아요. 우리 아까 반정규화 할 때 배웠었죠. 반정규화를 하면서 정규형의 수준이 낮아지거나 높아지진 않지만 아무튼 성능을 위해서 나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행 단위로 패턴이 있을 때는 행을 쪼개는 거고요. 행을 쪼갤 때도 값으로 쪼개냐, 범위로 쪼개냐, 해쉬로 쪼개냐 이런 걸 배웠잖아요. 그리고 칼럼으로 쪼갤 수도 있다라고 그랬어요. 똑같아요. 반정규화 할 때 했던 거랑 똑같은데 아까 같은 경우는 PC 한 대가 있어요. PC 한 대에 DB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원래 하나였던 테이블을 수평 분할을 해서 이렇게 만들거나 하나였던 테이블을 수직 분할을 해서 이렇게 만들거나 결국 하나의 PC에 대한 얘기면은 그거는 그냥 반정규화인데 그게 아니라 원래 이렇게 서울에만 테이블이 있었어요. 그런데 얘를 이렇게 잘라서 여기는 서울, 여기는 제주로 테이블을 이렇게 잘라서 놨다면은 요거는 수평 분할을 한 분산 데이터베이스인 거고요. 또 수직 분할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즉 아까 반정규화에서 배운 수평 분할, 수직 분할과 동일한 내용인데 분할한 다음에 한 PC에 저장할 건지 여러 PC에 나누어서 저장할 건지에 따라서 얘가 지금 일반 반정규화인지 아니면 테이블 프래그멘테이션을 통한 분산 데이터베이스 구축인지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우리 앞에서 언급되지 않은 새로운 내용인데 분산을 시키는데 테이블을 복사하는 거예요. 리플리케이션을 해서 분산을 하는 건데 요거는 실제로 뭐 내용이 뭐 어렵거나 우리가 당장 모델링을 하기 위해 필요하다라기보다는 시험에서 문제 내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의도 명확하고 많이들 헷갈리기 때문에 문제에 종종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동일한 테이블을 복사본을 여러 서버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자, 동일한 테이블이 이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어요. 복사본이. 근데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부분 복제가 있고요. 비교해야 될 게 광역 복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광역 복제와 부분 복제의 차이를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 부분 복제는 뭐냐 하면 이런 경우에요. 전체 테이블이 있는데 이 전체 테이블은 본사에는 전체가 가 있어요. 그런데 지사에는 예를 들어 뭐 광주가 있고 부산이 있잖아요. 그러면 전체 테이블은 본사에는 가 있는데 광주에는 요만큼이 가 있고요. 아까 부산이었나요? 부산에는 또 요만큼이 가 있고 이렇게 전체가 아닌 일부분만 가 있는 거예요. 자, 요거를 우리가 부분 복제라고 하는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은 본사가 메인이 아니고 지사가 메인인 거예요. 지사가 메인이라서 광주에서 무슨 어떤 물건에 대한 업데이트가 일어나잖아요. 매출이 막 바뀌면은 여기 있는 테이블이 먼저 업데이트 돼요. 지사가. 그런 다음에 그 값을 주기적으로 혹은 뭐 비정기적으로 실시간으로 자 다시 지사에서 먼저 뭐 매출이 일어나서 테이블이 업데이트 되면 그리고 나서 잠시 뒤에 본사에 있는 전체 테이블이 업데이트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사가 먼저 업데이트 되고 그 다음 본사가 업데이트 되는 개념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결과적으로 보니까 부분만 중복이 됐잖아요. 그래서 부분 복제가 되는 건데 사실은 지사에서 먼저 생긴 거를 본사에서 복제를 해서 통합한 거예요. 자, 다시 읽어보면 본사는 통합 테이블 관리, 각 지사에서는 지사에 해당된 행만 관리, 요건 결과적인 거고요. 실제로는 지사에서 먼저 데이터가 인설트가 생성되거나 삭제되거나 삽입되거나 할 거고요. 그 결과를 본사에서 통합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광역복제는 거꾸로예요. 광역복제는 뭐냐면
전체 테이블이 본사에도 전체 테이블이 있고요. 요건 똑같고요. 광주나 부산에 각 지역에도 전체 테이블이 다 있어요. 이렇게 있습니다. 자, 동일한 테이블, 전체 테이블을 여러 곳에서 복제해서 관리하고요. 이 경우에는 지사에서 먼저 발생하는 게 아니라 본사에 있는 전체 테이블이 바뀌면 주기적으로 혹은 또 비주기적으로 얘네를 지사에서도 업데이트 됐네 하고 다운받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은 요 용어와 특징을 비교해서 알아둬야 되는데, 부분 복제는 부분만 복제를 했다는 거고요. 지사에서 먼저 업데이트. 광역 복제는 전체를 복사한다는 거고, 전체 테이블을 갖고 있는 본사에서 먼저 업데이트.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또 다른 주제로 분산 데이터베이스에서 적용되는 우리 마지막 우리가 다룰 내용을 살펴보면 테이블 요약 분산입니다. 자, 테이블을 요약한다라는 건데, 요것도 이제 분석 요약과 통합 요약이 있는데, 요 자체를 용어를 구분하는 게 사실 뭐 큰 의미가 있겠어요. 용어를 구분하는 게 의미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그거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실무에서는 중요하겠죠. 근데 아무래도 우리는 우리가 아니라 여러분은 공부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누군가 요 용어를 물어보면 그 용어의 차이를 대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요 용어들은 사실은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 나온 용어들인데, 지금 네,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저희가 따로 여러분이 공부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자, 테이블 요약 분산이라는 건 뭐냐면 유사한 내용의 데이터를 서로 다른 관점과 서로 다른 수준에서 요약을 해서 분산 관리를 한다라는 겁니다. 이때 요약하는 관점, 즉 요약하는 방법이 다르게 되는데,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결국에는 로우 데이터만 두는 게 아니라 로우 데이터를 관점별로 요약해 놓은 거를 관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용어도 DW에서 차용을 해서 쓰게 되는데, 앞에서 우리 여러분들 복제할 때도 광역 복제와 부분 복제를 비교를 해서 정리를 했잖아요. 그것처럼 요약을 할 때도 분석 요약과 롤업이라는 용어를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통합 요약, 해서 콘솔리데이션에 대해서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한글로는 요약이라고 써놓고 여기 리플리케이션이라고 썼잖아요. 이거 뭐 틀린 건 아니고요. 그렇다고 뭐 이게 중요하다 이것도 아니고요. 결국 요약을 하긴 하는데 그 롤업으로 요약을 해서 복제시킨다. 요거는 통합으로 요약을 해서 복제시킨다. 이렇게 해서 롤업, 리플리케이션, 그러면 분석 요약이군. 컨솔리데이션, 리플리케이션, 그러면 통합 요약이군.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거는 실제 이그젬플로 나타내서 하려면 할 수는 있겠지만 너무 지엽적이라서 그냥 정의만 알아두고 마무리 짓는 걸로 할게요. 분석 요약은 동일한 주제의 정보를 통합하는 거고요. 그냥 통합 요약은 상이한 주제의 정보를 취합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광주에서 A라는 제품의 매출 정보가 있고 부산에도 A라는 매출 정보가 있어요. 그러면 전국 단위에서 그래서 총 A가 얼마 팔렸어? A가 20개 팔리고 여기서 30개 팔렸으면 A가 총 50개 팔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묶는 거는 동일한 A라는 주제에 대해서 묶은 거기 때문에 롤업이 되는 거고요. 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광주에서는 뭐 A라는 물건만 팔고 있고 부산에서는 B라는 물건을 팔고 있어서 10개, 20개 팔았어요. 그러면 전국 단위에서는 A라는 건 10개 팔았고 B라는 거는 20개 팔았잖아요. 자, 요거는 지금 동일한 주제가 아니라 서로 상이한 주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상이한 주제를 취합만 한 거를 우리가 통합했다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는 이 두 가지를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어떤 부분은 겹치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유니크하기도 하고 이럴 거기 때문에 통합과 분석이 막 번갈아 가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일단 우리는 그 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동일한 주제의 정보에 대한 요약은 롤업, 그리고 상이한 주제에 대한 요약은
컨솔리데이션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분산 설계를 할 때 고려사항, 지금 요 슬라이드는 한번 같이 읽어보고요. 요것과 함께 아까 분산 DB 들어오면서 맨 앞에 표로 되어 있었던 장단점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비교를 해보면서 여러분이 정리를 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언제 분산 설계를 하냐면 성능이 중요할 때 사용하겠죠. 성능이 중요하지도 않은데 뭘 분산하겠어요. 뭐 1년에 한 건 들어오는데 이거를 부산에서 처리할지 제주에서 처리할지 뭐가 중요하겠어요. 성능이 중요한 사이트일 때 적용해야 한다라기보단 적용을 검토해야 된다라는 거죠. 성능이 중요하다고 해서 무조건 분산이 유리하지는 않으니까요. 자, 그리고 공통 코드, 기준 정보, 마스터 데이터 등에 대해 분산 구성 시 성능 향상, 이거 다 어려운 얘기입니다. 자, 얘네들이 다 공통적이 있는데 여러 업무에 동시에 사용된다라는 거예요. 핵심 데이터, 예를 들면은 학교다. 핵심 데이터는 학생 정보겠죠. 네, 그래서 어느 업무나 어떤 업무나 핵심 데이터가 있고 아니면 특정 업무에만 해당되는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러면 특정 데이터들에 대한 업무보다는 이렇게 핵심 데이터들, 얘네들은 여러 곳에서 사용할 거기 때문에 얘네들에 대한 분산을 통해서 성능 향상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통 코드, 특히 마스터 데이터라는 말을 요즘 많이 씁니다. 그래서 마스터 데이터에 대한 분산을 염두를 해야 되겠고요. 실시간 동기화가 요구되지 않을 때 바람직. 이건 뭐냐면은 거의 뭐 0.1초, 1초 단위로, 그러니까 실시간 동기화라는 거는 동시라는 거예요. 아주 아이디얼하게는 동시에 업데이트가 일어나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점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이쪽에서 업데이트를 하자마자 이쪽에서 조회를 하게 되면은, 만약에 분산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라면 한 곳에만 있었다면 이쪽에서 업데이트가 일어나면 먼 곳에 있는 사람도 얘를 들여다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동일한 값을 바라보게 되는 건데, 만약에 이렇게 두 군데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업데이트가 일어나고 나서 뭔가 동기화가 일어나고 얘가 보기 때문에, 근데 거의 이제 동시에 보더라도 똑같은 값을 읽어야 된다라는 실시간 동기화가 요구될 때는 이거는 하기 어려워요. 분산 데이터베이스는 아무래도 하기가 좀 어렵겠죠. 동시에 양쪽 지점에서 업데이트가 일어나기는 어려우니까, 예를 들면은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지점에서 업데이트가 일어나면 본사에 반영하는데 시간이 걸릴 거고, 본사에서 업데이트가 일어나면 지점에서 업데이트가 반영되기에 시간이 걸릴 거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실시간 동기화가 요구될 때는 분산 DB를 사용하기는 쉽지 않고요. 다만 완전 실시간은 아니고 거의 실시간, 뭐 몇 초 단위, 니어 리얼타임 업무라면은 분산 환경 구성이 가능하다. 이 정도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동기화가 강하게 요구될 때는 분산 설계는 어렵다라고 보고요. 실시간성이 요구되지 않으면 분산 설계가 바람직한 거죠. 그리고 특정 서버에 집중된 부하를 분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도 사용을 하고요. 요 밑에 거와 관련이 있어요. 하나의 서버에만 모든 데이터가 다 있으면은 모든 트래픽이 다 일로 올 거잖아요. 그러면 네트워크 부하도 상당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둘, 셋으로 나뉘어서 놓게 되면 네트워크 상황에 따라서 아무데나 가서 가져와라 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부하라고 할 때는 보통은 네트워크 로드를 얘기를 하게 됩니다. 네트워크 트래픽. 그리고 백업 사이트를 구성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동일한 내용이 여러 곳에 있다 그러면은 한 곳에 폭탄이 떨어졌다, 뭐 정전이 됐다, 혹은 뭐 태풍이 불어서 여기 서버가 날아갔다, 만약에 한 곳에만 있었으면은 이건 재앙인 거죠, 재앙. 근데 그게 아니라 복사본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었다 그러면은 평소에는 로드 밸런싱을 하는 용도로 사용되고요. 그리고 재난 시에는 하나가 망가졌을 때 다른 애들이 그 역할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분산 설계를 하게 되면 네트워크 트래픽을 분산시킬 수도 있고, 어떤 재난에 대해서 백업용으로, 리커버리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분산 데이터베이스 자체가 별도의 하나의 분야이기는 한데, 이게
우리 반정규화, 특히 테이블 반정규화랑 관련된 부분이 많아서 우리 교재에서도 그렇고 또 많은 교재에서 테이블 반정규화를 소개하면서 분산 데이터베이스를 약간 소개를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분산 DB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지는 않았지만 대략의 개념과 그리고 테이블 반정규화와의 관계 정도를 여러분이 잘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데이터 모델과 성능 부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성능 모델링이라는 게 무엇인지 살펴봤고 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짚어야 할 내용들을 같이 공부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반정규화인데 그 반정규화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정규화를 먼저 공부를 다시 했죠. 그래서 정규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정규화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 과정에서 혹시 정규화를 조금 포기하더라도 성능을 높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를 고려하자는 게 반정규화고요. 반정규화 말고도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게 되는데 그 중에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같이 공부한 건 인덱스였습니다. 여러분이 인덱스 구조나 특히 프라이머리 키에서 인덱스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잘 정리해 두시고요. 그리고 테이블 반정규화와 관련된 이슈로 분산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한 4시간 넘게 한 4시간 10분 이 정도 지속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 굉장히 오늘 배운 거 어려운 주제였고요. 오늘까지 해서 데이터 모델링 그리고 성능 모델링 이슈를 정리하고 다음 주제부터는 SQL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